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렇게 가면 멀쩡하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잠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꽤 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특히 최고 집권자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 잘못했다가는 쌩쌩하던 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거덜이 나고 너덜너덜해진다는 것을 직접 겪어보니까 저절로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잘못 뽑았다 하면은 국민이고 국가고 볼 것 없이 몽땅 골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로 결정된 뒤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거칠 것 없이 멋대로 밀고 나간다 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우려했던 것과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고 정부의 총리, 부총리는 물론 당의 대표, 중진, 소속 국회의원들도 새파랗게 질려서 이불 속에서만 걱정을 했지 꼼짝들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과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봐라,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냐, 누가 잘못한 것이냐 하고 문재인을 연목이며 대전환을 하겠다고 5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7번이나 외치며 기세등등했습니다. 3일에는 처음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선 전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이 후보는 국가 채무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라며 가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손실 보상 등 이 후보가 주장한 현금 지원 예산 규모는 40조 원이나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정부의 가상 자산 과세 방침도 1년 유예하기로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야당권은 관권 선거이자 금권 선거다, 현금 살포 매표 행위다 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귓전에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국가의 재정이 어떻든 빚더미가 되든 후대의 부담과 나라야 망하든 말든 오로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기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이 후보는 며칠 전 10월 31일 1인당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추가로 최하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더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주민 등록 인구 5,166만 명에게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더 지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최소 15조 5천억 원 내지 최고 25조 8천억 원이 더 필요하답니다. 작년에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는 70% 이상 대폭 삭감돼서 약 6조 원이 편성된 데 대해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이걸 줄인다는 건 말이 되겠느냐? 정기국회에서 증액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걸 원래대로 21조 원으로 되돌리려면
15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손실 보상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 후보는 10월 27일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습니다. 예산이고 정부의 처지 같은 것은 아예 들어볼 생각도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난색을 표했겠습니까? 대통령과 함께 유럽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국가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국가 부채가 낮아서 비정상이라는 건 좀 특이한 접근 방법이라며 가계 부채가 많다고 나라 곳간을 헐다는 건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나라 곳간이 넉넉하니 이 돈을 국민들에게 풀어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된 것이고 달러, 유로화 등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 하는 것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2016년에 626조 9천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나라 빚이 5년 새에 54%나 늘었습니다. 2029년에는 2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지금 당장 퍼주고 나중은 알바 아니니 표나 쪄라 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도입 공약에 반대하는 국민이 6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문화일보 모노리서치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은 34.9%였습니다. 반대는 20대가 7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60대 이상이 70.9%였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문제된다. 그게 40%입니다. 재정이 약화된다 하는 걱정이 26%였습니다. 청소년들을 비롯해 국민들은 차차 깨닫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아직도 국민을 속여가며 한자리 해먹을 욕심뿐이고 국민은 국가와 미래 전체를 염려하는데 정치꾼들은 대단치도 않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